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가던 중 정의로운 한 사람 덕분에 인생의 나랏길을 피한 7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슴 아픈 일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그 험난한 시절을 이겨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인간으로 인해 하마터면 제 인생이 끝장날 뻔한 그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희 애들이랑 놀아주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디 착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하던 중 1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나 당신 없임 정말 못 산단 말이야. 당시 저희 애들이 3살, 1살이었으니 제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 애들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다가 도저히 그걸로는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파출부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제가 파출부로 들어간 집은 제 또래의 젊은 사장님 부부네 집이었는데 부모님을 잘 만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집에 아직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애를 돌보며 집안일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집 애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들을 내가 키워야 하는데 남의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럽고 저희 애들한테도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걸 눈치로 아셨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자꾸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우리 애한테 선물로 들어온 건데 아주머니네 애들 입히세요. 저희 애는 아직 너무 어려서 어차피 못 입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옷을 저한테 주셔도 되나요? 애들은 금방 크는데 그냥 뒀다가 입히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선물 받은 옷이 너무 많아서 괜찮다며 저한테 꼭 그 옷을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사모님은 첫째 아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 딸도 낳았어요. 저는 사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산후조리도 도와드렸답니다. 사모님, 제가 애를 먼저 낳아보니까 애 낳고 제때 산후조리 안 해주면 몸이 너무 망가지더라고요. 이것 봐요. 사모님의 고운 다리가 퉁퉁 부었잖아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 누워보세요. 그러자 저한테 마사지를 받은 사모님은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시원하다. 저 아주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 복이 있나 봐요. 제가 사모님네 가족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하자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니 저 역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한 분들한테 제가 자꾸 민폐를 끼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 애가 잔병 치레가 많아서 병원에 가느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때가 많았거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애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먼저 간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애가 아프다는데 죄송할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애들은 제가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저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를 해고하시는 줄 알고 엄청 마음을 졸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폐 끼친 게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주머니,
그동안 아주머니 애들도 키우면서 저희 애들까지 돌보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저희 집 2층에 어차피 방 남으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우리 애들이 이미 아주머니 손을 타서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없고, 저희 애들 때문에 아주머니네 애들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모님이 파출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나요?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저희 사장님과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애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최대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라도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 그렇게 그 집에서 지내면서 사모님과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턴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사모님네 둘째 딸한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법을 알려줬더니 열심히 만들어서 둘째 딸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애들도 입맛은 있는지 사모님이 만든 이유식을 한 입 먹고 바로 거부를 하더군요. 아유, 언니, 원래 애들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언니가 만든 이유식은 덥석덥석 잘 받아 먹더니 제가 만든 것만 안 먹잖아요. 얘가 입맛이 이렇게 예민해서 나중에 요리사가 되려고 그러나? 사장님과 사모님은 절대로 저를 아랫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애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땐 사장님이 입학 선물로 책가방이랑 학용품도 사주셨어요. 혁준아, 내가 널 딱 보니까 똑똑하고 영특한 게 나중에 꼭 큰 사람 될 것 같아.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희 어머니한테 꼭 효도해야 한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는지 알지? 그렇게 항상 잘해주시다 보니 저도 늘 최선을 다해 애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 저희 곧 미국으로 이민 가요. 예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이제 진짜로 가게 되었어요. 네? 이민이요? 그럼 이제 사모님네 가족이랑 못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나저나 제가 언니한테 갑자기 일자리 잃게 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퇴직금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아마 이거면 식당 하나 차릴 돈은 될 거예요. 언니 칼국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잖아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돈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열어서 액수를 확인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모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 여기서 일하면서 사장님이랑 사모님한테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셔서 저 돈도 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꼭 받아주세요. 언닌 이 돈 받을 자격 있어요. 저 솔직히 그동안 저희 애들이 언니한테 가끔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질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그럴 정도면 그만큼 언니가 우리 애들을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언니를 만나서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언니 덕분에 저희 애들도 진짜 잘 자랐고 저랑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사업도 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네? 제가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사모님은 끝끝내 저한테 그 돈 봉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사모님네 가족은 이민을 떠나고 저는 그 돈으로 칼국수 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새 중고등학생이 된 저희 애들도 가끔씩 학교 끝나고 와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김치 또 담가요? 원래 김치를 이렇게 매일매일 담그는 거예요? 그럼 겉절이라서 그날그날 새로 담가야 돼.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이 김치 맛에 반해서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내가 더 신경 써야지. 그럼 제가 할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거 버무릴 테니까 엄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저희 애들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큰아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애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직한 저희 애들한테 앞으로 건강하게만 살아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작은 아들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작은 아들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너무 싹싹하고 착해서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겉절이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머님네 식당에서 겉절이 먹어보고 완전 맛있어서 반했잖아요. 원래 유명한 맛집에선 며느리한테도 비법을 안 알려준다지만 저한테만 귓속말로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 힘드실 때 제가 대신 만들어드리기라도 하죠. 며느린 이것저것 저한테 알려달라고도 하고 툭하면 제 팔짱을 끼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할 정도로 애교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손주를 둘을 낳았는데 어린이집 교사라 그런지 애들을 너무 잘 보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큰 손주가 놀다가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지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와, 역시 우리 하영이가 할머니를 닮았나 보다. 그래서 넘어져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씩씩하네. 뭐? 하영이가 날 닮아서 씩씩하다고? 네, 어머님 되게 강인하고 씩씩하신 분이잖아요. 그이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엄청 힘든 환경에서도 두 아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이겨내셨다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어머님처럼 강인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며느린 항상 절 존경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빈말인지 몰라도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아들을 결혼시킨 지 3년쯤 됐을 때 저희 큰아들도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큰며느린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도연이 어릴 때 지 아빠 죽고 지 엄만 도망가는 바람에 제 손에서 여태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키운다고 키웠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돈께서 우리 도연이 사랑으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제 제 며느리가 되면 제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제가 많이 도와주고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으로 품고 많이 예뻐하겠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제가 혼자 되는 게 걱정된다면서 결혼 전부터 저를 꼭 모시고 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도 성격이 워낙 좋아서 저랑은 물론이고 작은 며느리랑도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 큰며느리가 작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서, 내가 형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보다 결혼 후배고 애도 안 낳아본 초짜 유부녀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나한테 좀 많이 알려주라. 나 동서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배울게. 명절 때도 둘이 더 잘하겠다며 서로 티격태격하기까지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선 부엌에 있던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저 왔으니까 비키세요. 형님은 평소에 어머님 모시고 사시니까 이번엔 제 차례라고요. 어머, 동서, 왜 이래? 그래도 내가 큰 며느리야. 우리 집안 대소살 챙기는 일인데 일을 해도 내가 더 해야지. 어떤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들을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들도 착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며느리들도 너무 애틋하고 예쁘더라고요. 저희 큰며느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그때부터 식당을 그만두고 집에서 손주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비록 오래전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전에 일했던 사장님 부부부터 며느리들까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우리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큰일 났다고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달려가 보니 이미 저희 작은 아들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공장에서 이동 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철판롤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철판 무게가 자그마치 1톤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작은 아들을 붙잡고 펑펑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승환아, 이 못난 놈아, 애미랑 저 자식을 두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 너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도 없이 순식간에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슬퍼서 몸도 못 가누겠더군요.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작은 며느린 저희 집에 더 자주 찾아오더군요. 자꾸 와서 저희 작은 아들이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작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미야,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너도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아들 없이 너 혼자 애들 둘이나 키우려면 힘들 텐데 내가 너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 이 돈 받거라. 이거 받고 앞으로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 어머님, 저 그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 앞으로도 자주 올 거니까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랑 손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며느린 끝끝내 거절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길래 집들일 핑계로 갔다가 몰래 안방에 돈가방과 편지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가방을 발견한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 마음 아프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이 돈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미야, 너 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없어도 계속 나랑 왕래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했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할 테니 그 돈 꼭 받아라. 나랑 앞으로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거면 그 돈 다시 돌려주고 나랑 계속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면 그 돈 받아서 필요한 데 써. 알았지? 그러자 며느린 차마 저랑 인연을 끊지 못하겠는지 결국엔 감사하다고 펑펑 울면서 그 돈을 받더라고요. 물론 저희 작은 아들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산재처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힘들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 저는 작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매일 세상을 떠난 작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남몰래 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알고 저희 큰며느리가 저한테
더 잘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날씨도 좋은데 벚꽃 보러 가자길래 같이 나갔는데 큰며느리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 누가 꽃이고 누가 어머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얘는 다 늙은 나랑 예쁜 꽃들이랑 비교가 되니? 진짜예요, 어머님. 제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치, 여보? 맞아요, 어머니. 이 사람 말처럼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와서 꽃이랑 구별이 안 되는데요, 뭘. 아이고, 하여튼 부부끼리 꼭 닮아도 너무 닮았네. 이 늙은 엄마 기분 풀어주려고 오버하는 게 아주 똑같아. 큰며느리뿐만 아니라 저희 손주도 저를 너무 잘 따랐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사과를 깎아선 포크로 찍어서 저희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진아, 이거 할머니 먼저 드리자. 항상 우리 집에선 할머니가 1등이라고 얘기했지? 네, 당연히 할머니가 1등이죠. 할머니, 아이고 맛있다. 우리 손주가 주는 사과라 그런지 정말 맛있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먹었으니까 다음번에 누구 줄 거야? 엄마 줄래? 아니면 아빠 줄래? 전 또 할머니 줄래요. 할머니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깔깔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야?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거야? 이거 좀 서운한데? 그래도 할머니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엔 보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되었거든요. 재개발이 끝난 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던 날 큰며느리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앞으로 사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완전히 로또 맞은 거예요. 완전 대박 난 거라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 시세가 좀 높았기 때문에 며느리 말대로 정말 로또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저희 작은 며느리도 집들이를 한다며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우와, 집이 너무 좋다. 어머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건 사골국인데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집에서 푹 고아왔으니까 냉동실에 얼려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드세요. 아이고,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싸왔어. 사골 끓이려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그래도 냉동실에 얼려두면 요리할 때도 쓰고 그냥 데워서도 먹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리 마사지기예요. 어머님 요새 다리가 잘 부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희 가족은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술 한 잔도 하면서 늦게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없어서 허전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큰아들이 40대 중후반이 되었고 손주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 방에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번은 보다 못한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희 도대체 요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밤늦은 시간에 집안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이가 절 좀 오해를 해가지고요. 무슨 오해를 했길래 그래? 혁준이 너 얼른 말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거냐고. 하지만 저희 아들은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A씨 하고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한 번도 제 앞에서 화를 안 냈던 아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은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다면서 맨날 야근을 하더군요. 한 달 동안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로 나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준아,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온 거야? 아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니? 밥은 먹었어? 내가 지금이라도 밥 차려줄까? 아니에요. 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자야겠어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라도 든든하게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 방에서 들리는 큰 소리 때문에 잠에서 번쩍 깨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봐.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전날 밤까지 저랑 멀쩡히 대화했던 저희 큰아들이 간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잃은 제 심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 후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서 큰 며느리랑 부둥켜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멀쩡하시던 아주버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냐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며느리들이 너무 짠했습니다. 남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왜 하필 저희 아들들은 둘 다 처자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냐고요. 저도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큰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저한테도 동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실 거죠? 저 절대로 어머님 놔두고 안 갈 거예요. 우리 그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요. 아들을 둘이나 잃으셨는데 저라도 있어야 어머님이 사시죠.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큰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큰며느리가 저한테 더 잘해주더라고요.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밥도 차려주고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제 옆을 지켜줬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손주도 제가 걱정된다면서 학교 끝나고 맨날 제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애교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이 떠난 지도 5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번 아프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마음의 병이라도 생긴 건지 병원에 가도 잘 낫지도 않고 며칠씩 알아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아프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요즘에 어머님 때문에 걱정돼서 죽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번에 멀리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때요? 저 아는 사람이 공기 좋은 곳에 무슨 요양시설 같은 곳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말이 요양시설이지 가족들이랑 그냥 힐링하러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서 한 달만 지내다가 와요. 한 달 동안 저랑 편하게 지내시면서 우리 그이 마음 편히 보내주자고요. 우리 우진이는 어차피 방학이라서 저희 남동생 집에서 지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며느리랑 같이 KTX에 탔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제가 복도 쪽에 앉을 테니까 어머님은 창가 쪽에서 창밖 풍경도 구경하면서 편하게 가세요. 그렇게 앉아서 출발을 했는데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20분이 넘도록 안 오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자리로 돌아오길래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화장실에 사람이 많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는 지인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느라고요. 우리 어머님 저 안 와서 걱정 많이 하셨나 보다. 그쵸? 당연히 걱정했지. 그나저나 창밖 풍경이 너무 좋지 않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것 같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저랑 같이 자주 가시면 되죠. 저 어머님 여행 가실 때마다 단짝 이야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다시 며느리와 도란도란 얘기하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며느리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아, 어머님, 저 아까 통화한 지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나가서 통화 좀 다시 하고 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다시 통화를 하기 위해 KTX 통로로 향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통로 쪽으로 사라지자마자 누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거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서 있더군요. 저기 어르신, 혹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며느리세요? 예? 제 며느리 맞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지요? 저는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자를 쳐다봤더니 남자가 저한테 무슨 쪽지 하나를 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곧 다음 역이니까 얼른 짐 싸고 바로 내리세요. 시간 없으니까 얼른 짐 챙겨서 내리시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건네준 쪽지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그 쪽지의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라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아까 통로에서 오빠라는 사람이랑 통화하는데 아주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땡땡 지역으로 가시는 거 맞으시죠? 며느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불법 시설에 어르신을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자기 명의로 바꾸고 손주 핑계로 어르신 재산 다 뺏어갈 거래요. 이대로 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니까 제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걸 읽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착하디 착한 저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가는 지역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남자의 말이 사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올까봐 허겁지겁 짐을 챙기고 반대편 통로로 가서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자리에도 안 계시고 화장실에도 안 계시길래요.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한 게 이런 거였니? 나 불법 시설에 가두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그런 거였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하시는 건데요? 너 내가 계속 모를 줄 알았지?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나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갑자기 경찰서 가신다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어머님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한 거 없어요. 진짜 없다고? 정말로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라. 와서 조사해보고 아니면 내가 믿어줄 테니까. 알겠냐? 그런데 며느린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허겁지겁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것만 보더라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남자가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그 쪽지 받은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KTX에서 내렸고 며느리랑도 통화했는데 아무래도 그 쪽지에 써있던 말이 진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정확히 무슨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무사히 내리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사실 제 직업이 현직 경찰입니다. 아까 저도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로에 나갔는데 며느리분이 너무 큰 소리로 통화하길래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수상해서 듣고 있다가 알려드린 겁니다. 아마 며느님이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을 불법 시설에 가둔 후 재산을 빼돌리고 아들까지 버리고 그 남자랑 살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 내용도 녹음해놨으니까
이따가 경찰서 가시면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경찰한테 녹음 파일 넘기겠습니다. 역시 경찰은 경찰이더군요. 그 와중에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저도 녹음 버튼을 눌렀죠.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당당하면 경찰서로 오라니까 왜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려? 그리고 너 오늘 나랑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시설 이름이 도대체 뭐야? 뭐 하는 시설인지 알아야겠으니까 당장 이름 얘기해라. 어머님, 그 시설 이름은 왜요?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아니면 그 시설 운영한다는 네 지인 이름이라도 대던가. 너 날 거기에 집어넣고선 내 재산 뺏어가려고 했잖아. 게다가 우리 손주까지 버리고 웬 뚱딴지 같은 놈이랑 살림 차리려고 했다며. 내 말이 틀렸어?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역시 그렇게 묻는 걸 보니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난 네가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애밀 모시는 효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무서운 인간이었어. 나 절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간다. 증거도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다 신고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콩밥 먹을 준비해. 알았어? 어머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아까 쪽지를 준 그 사람이 경찰관이랑 직접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가 녹취한 내용도 경찰에 보내더군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아 가슴을 몇 번이나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와서 며느리가 절 보내려고 했던 그 시설에 대해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설은 법적으로 등록도 안 하고 운영하는 불법 시설이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 바로 집으로 찾아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뭐에 혹해서 그랬었나 봐요. 저 어머님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날 존경하고 좋아해? 넌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그런 무서운 곳에다가 잡아놓고 재산을 뺏어갈 계획까지 꾸미니?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애들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사실 그이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이가 죽고 나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무섭게 협박을 하는데 어떡해요. 저도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협박 좋아하시네. 너 아까 KTX 통로에서 통화할 때 그 남자랑 깔깔거리면서 웃고 떠드는 녹음 파일 내가 다 들었어. 이제 늙은 노인네 시설에 집어넣고 너희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겠다면서 좋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고.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저 사실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요. 이제 그이도 없고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어머님 거기 들어가시면 힘들어하실 거 뻔하니까 어머님 입에서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게 해달라는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우리 우진이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저 신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 경찰에 신고해서 저 교도소 가게 되면 우리 우진이 누가 키워요? 그이도 이제 죽고 없는데 엄마인 저라도 우진이 곁에 남아있어줘야죠.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한 거 취하 좀 해주세요. 네? 취하는 개뿔. 너 같은 건 감방에 들어가 콩밥 좀 먹어봐야 돼. 그리고 뭐? 너 혼자 우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어. 너 우리 우진이도 버리고
그놈이랑 살림 차리고 살 생각이었잖아. 어떤 애미가 돈 욕심이 나서 시애밀 시설에 집어넣고 지 자식까지 버릴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저 그런 계획 세운 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깜방 들어가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거 무섭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더 무서운 곳에 보내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놔두고 바람핀 것부터가 잘못이야. 그런데 넌 바람핀 걸로도 모자라. 우리 아들 죽고 나서 나랑 우리 손주까지 버리려고 했어. 너 같은 건 감방에 들어가서 너 같은 죄인들이랑 같이 사는 게 딱 어울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꺼지라고. 어머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며느린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며느리를 내쫓고 며느리의 짐도 다 밖으로 내놔버렸습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마음 같아선 며느리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해주고 싶었지만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결국엔 벌금형만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손주가 저한테 와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할머니, 저 앞으로 엄마 말고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저도 버리려고 했다면서요. 저 우리 엄마 너무 무섭고 못 믿겠어서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만큼은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네? 손주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작은 며느리까지 찾아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하셨던 분이 어쩜 그렇게 끔찍한 일을 꾸밀 수가 있냐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저만 믿으세요. 다신 그런 인간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그때마다 절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또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저희 집에 왔는데 하필 그때 큰 며느리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큰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다시 어머님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저 내치지 마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저희 우진이도 이 집에 있는데 당연히 저도 이 집에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서며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다시 받아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님 아들을 둘이나 잃으시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한테 그런 못된 짓을 꾸밀 수가 있냐고. 동서, 나 진짜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동서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긴. 애초에 본성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서야 그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야. 본성이 선한 사람은 그런 끔찍한 계획을 애초에 떠올리지도 않는다고.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님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법이고 뭐고 내 손으로 당신 부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러자 이번엔 방에 있던 저희 손주까지 나와서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진짜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나 어릴 때부터 날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엄마한테도 잔소리 한번 하신 적 없이 오히려 아껴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15년이나 같이 살았던 할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TV에 나오는 범죄자들보다 엄마가 제일 끔찍해요. 나 엄마라는 사람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요. 엄마가 만나는 그 이상한 아저씨랑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알겠어요? 우진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라도 엄마 편 들어주고 할머니한테 엄마 받아달라고 얘기해줘야지. 제가 왜요? 엄만 나도 버리려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나 버리려고 했으니까 나도 엄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당장요. 우진아, 우진아. 결국 저와 작은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힘을 합쳐 큰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전엔 진짜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에 미쳤다고 해도 어떻게 가족한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꾸밀 수가 있는지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집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저를 자주 찾아오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라니까 점점 호전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저는 저한테 쪽지를 건네줬던 그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쪽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며느리라는 애한테 끔찍한 일 당할 뻔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사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뭘. 그날은 원래 벌초하러 내려가는 날이었는데 딱 보니 며느리라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요새 노인들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그 형사한테 사례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끝끝내 거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찰이 있다니 아직도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사전에 말도 안 하고 짐까지 싸들고 손주들이랑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전엔 형님이 이미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도 안 계시니까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되죠? 저희 애들도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 돌려보내지 마세요. 저 어머님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작은 며느리와 손주 셋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끼리도 사촌 간에 안 싸우고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지만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요즘엔 너무 행복하답니다. 큰며느린 그 이후에도 가끔씩 손주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저희 손주가 보기 싫다고 쫓아내더군요. 손주 말이 아이 연락처도 차단하고 연락도 안 받고 있대요. 나쁜 짓을 꾸미다가 자식한테까지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벌을 제대로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상간남이랑 살림을 차려서 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족한테 외면당했으니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하늘에 있는 저희 남편과 아들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웃고 좋은 생각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족을 잃다 보니 평생이 가도 가슴속 상처가 다 치유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작은 며느리와 손주들 덕에 살맛이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형사분이 쪽지를 주기 전까진 저희 큰며느리가 그런 짓을 꾸밀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